너무 떨려요. 아이고. 근데 이 떨림이 그렇게 오래 안 가요. 그냥 편하게 저랑 네. 1대1로 대화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네네. 같고.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현실 공포, 좀 사람에 관련된 범죄 이야기일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몇 년도쯤에 겪으신 건지 말씀 가능하세요? 아, 네, 이게 2013년도, 그러니까 제가 24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한 오래된 9년 건 전. 아니네요. 그런가요? 그러면 잠깐만. 네. 지금도 네. 이런 범죄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미수로 끝난 사건이긴 해서 뉴스나 이런 걸로 제가 어떤 딱 범죄가 일어났다라는 걸 본 적은 없어서 예. 글쎄요, 모르겠네요. 어떻게. 그래도 네. 오늘 짬타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항상 우리 네. 귀족님들, 시청자분들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걸 또 알려주실 수 있는 내용 같아서 일단은 한번 네, 들어봐야 맞아요. 될 것 같습니다. 심야 극장에서 일어난 일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할게요.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사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때 제가 24살이기도 했고 뭔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겁없이 살아가던 질풍노도의 시기라서 예. 어떻게 보면 뭐 안전 불감증의 인간화가 바로 저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지인들도 너 여자애가 이렇게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주변에서도 말을 할 정도였는데 네. 그때는 뭔가 그 여자가 조심해야지 막 이런 말이 또 더 듣기 싫어서 반항심에 더 늦게 놀고 늦게 돌아다니고 데려다 준다고 해도 네. 아 됐다고 나 혼자 갈 수 있다 약간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겪게 된 일인데 제가 2013년도에 졸업을 1년 앞두고 현재 제 25년지기 친구랑 돈을 모아서 졸업하기 전에 남들 가는 유럽 여행 우리도 한번 갔다 오자 해서 휴학을 하고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기였어요. 네, 이 25년지기 친구는 이 사건을 바로 옆에서 관전을 했던 친구기도 하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기도 한데 이따가 또 등장할 거라 별명으로 임표행님이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그때는 제가 휴학도 했겠다 이제 많았던 그런 과제 부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정말 자유의 몸이 돼서 더 밤늦게까지 놀고 이렇게 한껏 자유를 만끽을 하던 때였어요. 문제 그날은 제가 아르바이트 휴일이라서 시내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쇼핑도 하고 그러다가 그날도 어김없이 밤늦게 한 11시 정도가 돼서 동네에 도착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몇 날 며칠 보고 싶었던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더 임파서블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크리스마스에 가족여행으로 태국에 갔다가 이제 쓰나미에 쓸려간 한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어요. 그거 알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제가 약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특히 좋아해가지고 당시에도 그 영화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만나고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동네 지하철역이랑 이 백화점이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통로가. 네. 그래서 그 백화점 10층에 시네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문득 내일 그 영화를 예매해가지고 임표행님이랑 알바를 끝나고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백화점에 있는 영화관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일이 그렇게 되려고 그랬던 건지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려서 전광판을 봤는데 더 임파서블 상영 10분 전 몇 번 상영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영관 번호까지 기억해요. 2번 상영관이었는데 그래서 순간 고민을 했죠. 이거를 내일 볼까 아니면 지금 한다는데 보고 새벽에 들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뭔가 그날따라 오늘 혼영을 하고 싶다. 혼자 영화를 보고 이렇게 새벽에 운치 있게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걸어가면 너무 완벽한 하루의 마무리일 것 같다라는 또 이런 철없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거는 지금 친절하게 나보고 보라고 하는 사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표를 끊고 봐야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표를 구매하는데 그 표를 예매하려고 보면은 좌석 선택할 때 빈 좌석 뭐 예매된 좌석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딱 보니까 두 자리가 이미 예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다 비어 있고 그래서 내가 예매를 하면 나 포함 3명이네? 이거 완전 영화관 전세 낸 거네? 이러고 또 신나서 예매를 했죠. 근데 또 제가 예매를 할 때는 항상 아이얼을 고집을 하는데 그 2명이 또 아이얼에 예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행인 것처럼 또 그 사람들 바로 옆자리에 제가 표를 끊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관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그 2명은 아직 안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뭐 안 오면 나 혼자 보고 더 좋지 이러면서 앉아서 광고를 보고 있었는데 영화 시작할 때쯤에 약간 깨발랄한 커플 하나가 들어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 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본인들 좌석 바로 옆에 눈치 없이 이렇게 떡하니 앉아 있으니까 정색을 하고 뒤로 가더라고요. 그들에겐 제가 불청객이었겠죠. 애정행각을 하고 싶어서 뒤로 가나 보다. 뭐 어차피 어디 앉든 자리는 남아두니까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영화가 시작이 됐어요. 네. 영화가 실화 바탕이고 재난 영화다 보니까 막 쓰나미가 엄청 큰 거 몰려오고 사람들 다 쓸려가고 막 죽고 이런 내용이어서 속으로 안 돼, 막 쓸려가지 마 이러면서 혼자 엄청 몰입을 해서 봤어요. 그러다 한참 보다가 이제 영화가 막판에 와서 끝나기 한 15분 정도 남았던 시점인 것 같아요. 쓸려갔던 뭐 가족들이 상봉을 하고 그러려던 시점이었는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영화의 결말을 몰라요. 딱 그 순간에 제 인생이 결말을 맺을 뻔했기 때문에 끝까지 보질 못했거든요. 아무튼 영화가 끝날 때쯤 되니까 저도 약간 긴장이 좀 풀려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앞에서 한 남자가 문을 열고 영화관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유니폼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허름한 야상을 입고 들어오니까 직원은 아닌데 왜 영화가 다 끝나니까 이제 들어오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원래 보통 사람이 영화 도중에 들어오면 에티켓이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안 되게 들어오는 그렇죠. 게. 그렇죠. 근데 이 남자는 그냥 허리를 펴고 길 걸어가듯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인성 뭐지? 이렇게 하고 주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짓을 지켜보는데 뭔가 이상하게 촉이 좀 쎄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 결말이고 뭐고 이제 스크린에서 눈을 떼고 그 남자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제가. 근데 이제 뭔가를 찾는 듯이 좌석을 이렇게 살펴보고 다녀요. A열부터 한 줄 훑고 S자로 다음 B줄 훑고 그리고 C열 훑고 이렇게 꼬불꼬불 한 줄 한 줄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데 약간 살짝 소름이 돋으면서 슬슬 무섭기 시작하더라고요. 가까워지니까. 근데 뭐 이상형간에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커플도 같이 있으니까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 커플이 없는 거예요. 저 좌측 좌석도 살펴보고 우측 좌석도 둘러봤는데 그 커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리둥절했죠. 출구는 스크린 옆에 있어서 내가 나가는 걸 못 봤나? 벼랑간 두 사람이 증발하듯이 없어지니까 약간 뭐지? 하면서 일단 이게 어떻게 나갔는지 궁금증을 떠나서 이제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잠깐만 그럼 이 영화관에 저 남자랑 나랑 둘뿐이네. 여기는 지금 영화관이고 방음이 굉장히 잘 되고 내가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러 안 오겠네? 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 순간부터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빨리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 남자가 지금 당장 나한테 뭘 한 건 아닌데 직감적으로 약간 동물적인 감각으로 내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상황에 진입을 했다. 엄마가 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몸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분명 머리로는 일어나서 이 영화관을 걸어서 나가고 있는데 실제 제 몸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남자가 다가오는 걸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망부석이 돼서 이제 한 줄 한 줄 가까워지는 이 남자를 계속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바로 앞줄 H열을 지나서 제가 앉은 I열 왼쪽 통로로 해서 들어오더니 제 바로 옆 좌석에 딱 앉는 거예요. 뭐야? 네, 근데 몸을 이렇게 틀어서 제 왼쪽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앉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귀족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영화관 옆자리가 옆 사람이랑 손도 잡을 수 있고 어깨에 기댈 수 있을 정도로 엄청 가깝잖아요. 예. 근데 이 남자가 바로 제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없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그냥 이 사람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심장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커지더라고요. 예? 근데 쳐다볼 용기가 안 나서 영화에 집중하는 척 제 시선은 계속 스크린에 두고 속으로는 정말 뭐지? 이 사람 뭐지?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체감상 한 1분 정도 저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 남자가 저기요 하고 말을 거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말투가 되게 느릿느릿했어요. 저는 정말 쳐다보기가 싫은데 불렀는데 씹으면 이게 뭔가 나한테 해코지를 할 것 같아서 예. 대답을 했죠. 이렇게 살짝 고개를 돌려서 네? 하고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일단 얼굴이 굉장히 살이 없이 볼이 쏙 들어가 있고 네. 되게 말랐고
봤고요. 안색은 그냥 제 눈에는 카키빛으로 보였어요. 안색이 굉장히 안 좋은. 그냥 분위기 자체가 음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눈을 봤는데 저랑 본인 사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공이 살짝 풀려 있는 거죠.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 공간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걸 딱 보는데 눈을 보니까 뭐 됐다 나는 얘는 확실히 정상이 아니다. 이게 약간 이상하네? 이 정도를 넘어서서 얘는 뭔가 하려는 의도로 여길 들어온 것 같다라는 약간 확신에 가까운 촉이 오더라고요. 근데 술 냄새는 안 났어요. 술 냄새 안 나고. 네, 그냥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아무튼 이제 아무리 내가 이 상황에서 소리를 질러도 영화 소리인 줄 알고 아무도 안 들어올 텐데 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에 대한 그 심리적 무기력감? 그리고 나는 도안에 든 쥐구나. 이렇게 넓은 영화관인데도 뭔가 되게 좁은 공간에 이 사람과 있는 것처럼 되게 숨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아무튼 제가 저기요 하길래 네? 했더니 혹시 제가 아까 어디 앉았는지 기억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걸 왜? 네, 그래서 근데 아까 영화관에는 분명히 나랑 커플 셋이었는데 어디 앉았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그 커플의 남잔가? 그래서 둘이 나갔다가 여자한테 차여서 여기 들어와서 지금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 건가?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커플이라고 하기에는 그 커플은 되게 발랄하고 되게 밝은 바이브였었기 때문에 아니야 이거는 100% 그 커플 남자는 아니야 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제가 자리요? 글쎄요, 표 보여주시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하고 안 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되게 정상인한테 말하듯이 말을 했어요. 네. 뭔가 쫀티를 내면은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서 되게 태연하게 말을 했는데 근데 표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여기 널린 게 자리니까 아무데나 앉고 싶은데 앉으세요 이랬는데 대답을 안 하고 고개를 돌려서 스크린을 보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천천히 이렇게 로봇목 돌아가듯이 움직여요. 예. 이렇게 스크린을 보길래 약간 소름이 돋으면서 이거 앉고 싶은데 앉으라니까 왜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지? 여기서 보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딱 그 순간 다시 로봇처럼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 풀린 눈으로. 또 말을 걸어요. 그럼 제가 들고 들어왔던 쇼핑백 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쇼핑백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제가 관자놀이가 막 깨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기분이 확 나쁘면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아무튼 못 봤으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무서워서 대답만 하고 다시 스크린을 응시를 했는데 그런데도 그냥 저를 그 자세로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아무 말을 안 해요. 저는 스크린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 저는 온 신경은 이 남자를 옆눈으로 보고 있었죠. 제가 그때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두고 그 위에 핸드폰을 손에 쥐고 이렇게 가방에 손을 올려두고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고개를 또 천천히 내리면서 제 손을 보더니 그럼 저 핸드폰 한 번만 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제 핸드폰 후레쉬를 켜서 자기 쇼핑백을 찾아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지인에게 들었던 범죄 수법 중에 택시기사가 승객한테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해서 핸드폰을 받자마자 이제 창문으로 던지고 문을 잠가서 막 납치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던 터라 이거 지금 그 수법이다. 이거 내 핸드폰 뺏으려고 이러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절대 이건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싫어요. 이러면 맞을 것 같아가지고 어떡하지? 어떻게 거절해야지? 그래서 일단 본인은 핸드폰이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없대요. 근데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어떻게 거절을 자연스럽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 핸드폰에는 후레쉬 어플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저를 쳐다봐요.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뭔가 행동도 다 느리고 눈은 풀려 있고 그때는 어떻게 해서 살아나가지? 라는 궁리를 할 수가 없이 그냥 나는 이미 얘한테 잡혔고 나의 끝은 이제 없다. 난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간다. 라는 그냥 그런 무기력감이 막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이게 객사라는 걸까? 막 이런 식으로 이미 저는 살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약간 공포심에 되게 눌렸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 정도 제가 거절도 하고 얘기를 했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하는데
안 가고 계속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있다가 그때 저도 모르게 제가 찾아드릴게요 하고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을 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제 몸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고 입에서는 제가 찾아드릴게요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드릴게요 하면서 그 남자가 제 왼쪽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오른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제 등을 그 사람한테 보이는 거니까 본능적으로 이 남자 쪽으로 왼쪽으로 나가는 액션을 취하니까 그 남자도 천천히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같이 왼쪽 통로로 일단 나가서 제가 그 아랫줄인 H열을 가서 핸드폰 이게 전원 켜면 약하게 불빛이 나잖아요. 그거를 비추면서 그냥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쇼핑백 어떻게 생기신 거예요? 어딨지? 이러면서 되게 열심히 찾는 척을 하면서 의자 아래 꼼꼼히 보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른쪽 통로로 그 남자가 서 있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제가 찾는 척하면서 멀어졌어요. 다행히 따라오진 않고 거기 서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을 왜 계속 가만히 쳐다보지? 같이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왜 쳐다보고 서 있지 저기? 약간 이렇게 너무 쫄려가지고 다리가 덜덜 떨리는데 정말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오른쪽 통로로 갔어요. 예. 그래서 오른쪽 통로에 딱 도착한 순간 저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어 내려갔거든요. 와다다다 뛰어내려가다가 약간 발도 헛디디는 순간 나 죽었다 어떡하지 하면서 내려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지금 저 문이 닫혀있으면 나는 끝이다. 이거 출입문이 닫혀있으면 난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간다. 무조건 열려 있어야 한다면서 막 뛰어내려갔어요. 이를 악물고 뛰어내려가서 도착을 해서 문을 탁 누르는데 다행히 털컥하고 문이 열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 살았다 이러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 남자도 저를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와다다다 하고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리얼 잡히기 3초 전이었어요. 정말 그 남자가 뛰는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말 저를 죽기 살기로 잡으려고 뛰어오는데 그걸 보자마자 제가 욕을 하면서 튀어나갔어요. 나중에 CCTV를 보니까 제가 정말 0.1초 만에 고라니처럼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저도 초인의 힘으로 막 뛰어나갔죠. 막 뛰는 와중에 영화관을 이렇게 스캔을 했는데 새벽 1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영화관에. 예. 그러다가 옆에 다른 구역 상영관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영화 티켓 확인하는 입구에서 여자 직원 2명이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안 돼. 여자는 안 돼. 이러면 셋 다 죽어.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직원들한테 도움 요청을 안 하고 그냥 엘리베이터까지 직진으로 뛰어갔어요. 전속력으로. 그냥 이 백화점에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근데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있어서 바로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 영화 보시면 쫓기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막 미친 듯이 누르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막 진짜 미친 듯이 닫힌 버튼을 막 눌렀는데 왠지 이 남자가 문을 손으로 탁 잡고 들어와서 저를 어떻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막 닫히는 그 짧은 순간에 막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닫혔어요. 문이 닫히고 숫자가 9, 8, 7 이렇게 바뀌는 걸 보니까 다리가 확 풀린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이게 죽음을 목전에서 피해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실성한 사람처럼. 그래서 울면서 1층을 내려가서 일단 백화점을 뛰쳐나갔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백화점으로부터 무조건 벗어나야 된다. 이 남자가 왠지 계단으로 쫓아올 것 같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에 막 길거리를 막 울면서 걷는데 이제 생각나는 게 임표행님인 거예요. 제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그때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정말 사람이 손이 덜덜덜덜 떨린다는 게 이게 타이핑이 안 쳐지더라고요. 버튼을 누를 수가 없을 정도로 손이 너무 막 떨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겨우 전화를 했어요. 얘는 새벽에 늦게 자는 애니까 깨 있겠지 하고 전화를 했는데 딱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 제가 반쯤 실성에 있어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어제 이 친구한테 저 시참한다고 기억나냐고 하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설명을 해준 부분이라서 네. 친구의 말을 빌려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본인이 남자친구랑 그 당시에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제가 엄청 하이톤으로 웃더래요. 예. 그래서 또 혼자 뭐 재밌는 거 보고 나한테 전화를 했구나 싶어가지고 뭐야 미친놈아 또 시작이네 이렇게 하면서 장난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말은 안 하고 계속 웃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이톤으로 막 웃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약간 이거 우는 소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가 놀래서 그제서야 야 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제가 그냥 계속 영화관에서 누가 쫓아온다고 영화관에서 지금 누가 쫓아온다 이렇게 말만 계속 하더래요. 친구는 자초지종을 모르니까 이거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단 어디 어느 쪽으로 와 해서 어찌저찌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 임표행님이랑 남친이었던 오빠랑 둘이 뛰어왔는데
이제 둘 다 놀랐죠. 얘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길바닥에 앉아서 막 우니까. 그래서 제가 겨우 진정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대충 얘기를 했어요. 예. 하니까 친구랑 그 오빠가 화가 많이 난 거죠. 아니 무슨 백화점에서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아무나 막 영화관에 들어오냐. 가서 따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다시 거길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둘이 설득을 하는 거죠. 네가 피해자고 당사자니까 너가 같이 가야 우리 말에 힘이 생긴다. 맞네. 이거 정신 차리게 거기 가서 우리가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된다. 뭐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남자가 또 나타나면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그 말에 겨우 진정을 하고 다시 그 백화점 영화관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도착해서 두리번 했는데 이제 그 남자는 안 보였고요. 그래서 이 친구랑 오빠가 직원 하나를 잡고 막 화를 냈죠. 아니 여기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영화 보러 들어갔던 애가 죽다 살아나오냐 이러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깽판을 좀 쳤어요. 근데 참고로 네. 저희는 원래는 진상이 아니고요. 평소에 서비스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친절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인데 그때는 다들 화가 나서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일부러 좀 더 화를 내는 액션을 취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매니저가 나오고 제가 또 울면서 설명을 하니까 일단 너무 죄송하다. 그럼 일단 이쪽으로 오셔라 해서 저희를 그 상황실? 스텝실이라고 하나요? 그 CCTV 화면이 막 있고 그런 곳으로 저희를 데려갔어요. 네. 그래서 몇 시 무슨 영화 어느 상영관이었는지 물어봐서 설명을 하니까 그 상영관 앞에 CCTV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대로. 빨리 감기를 하면서 보는데 그 커플이 있었잖아요. 그 커플이 영화 중간에 나갔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영화에 초집중을 해서 나가는 줄도 몰랐던 거였던 거죠. 그래서 또 빨리 감기를 하니까 제가 그 일을 당했던 시간대에 어떤 남자가 제가 들어갔던 영화관 그 주변을 막 서성이는 거예요. 오. 그래서 막 두리번 되다가 카메라에 얼굴이 딱 잡히길래 제가 이 사람이에요 했더니 그 매니저가 일시정지를 눌렀어요. 예. 그래서 화면에 얼굴이 딱 제대로 잡혔는데 이제 옆에 있던 임표행님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게 생겼다고. 너무 무섭게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친구한테 그 얼굴 기억나냐고 하니까 아직도 기억난다고. 눈이 일단 너무 무서웠고 예. 그냥 범죄자 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 맞다라고 울면서 막 흥분을 하니까 매니저가 이제 다시 재생을 누르더라고요. 이 남자가 두리번거리더니 상영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못 들어가게 바를 설치해 두잖아요. 그 바랑 벽 사이 공간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쓱 들어가는 거예요. 오. 그래서 또 빨리 감기를 하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영화관에서 또 그 총알같이 피웅 하고 사라지고 그 남자도 정말 몇 초 뒤에 저를 뒤따라 나와서 제가 도망가고 엘리베이터 잡는 모습을 보더니 머리에 이렇게 두 손을 올리면서 아우씨 아깝다라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영화 포스터 붙여놓은 유리에 이렇게 태연하게 자기 얼굴을 막 거울 보듯이 보고 옷매무새를 다듬는 것처럼 이러더니 화면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영화처럼 그 옆에 같이 보던 알바생이 매니저님 아까 이 남자분이 자기 쇼핑백 좀 찾아달라고 급한 거라고 하면서 전화번호 남기고 갔다고 하면서 쪽지를 꺼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매니저가 그 번호로 바로 전화를 했죠. 근데 한 4-5번을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순간 아까는 나한테 핸드폰이 없다더니 핸드폰 번호를 왜 남겼으며 그리고 급한 거라더니 전화를 왜 안 받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일단 그 매니저가 저희를 진정을 시키면서 일단 그 쇼핑백을 저희가 한번 찾아는 보겠다. 근데 지금 본인이 보셨던 영화관은 이미 또 다른 영화가 상영이 시작돼서 고객님들이 지금 영화 관람 중이시니까 영화가 끝나고 자기들이 찾아보겠다. 근데 네.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내일 연락을 드릴 테니 일단 오늘은 돌아가셔라. 해서 제 번호를 남기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진정을 하고 돌아가고 다음날은 제가 또 반쯤 정신 나간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시네마에서 하루 종일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화가 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제가 먼저. 네. 나 어제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인데 왜 전화를 준다더니 아직도 연락을 안 주냐. 뭐 하냐. 여기는 왜 관리가 이러냐. 이러면서 제가 좀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매니저를 바꿔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니저가 전화를 받더니 고객님 죄송하다.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쇼핑백을 찾았다. 근데 이 상황을 꼭 확인하고 싶으시냐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뭐야? 예. 그래서 저는 그놈이 누군지 알아야겠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다. 이따가 아르바이트 마치고 가겠다. 해서 전화를 끊고 임표행님이랑 일을 마치고 둘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를 만났는데 그 매니저가 저희가 가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카운터 그 예매 창구에다가 쇼핑백을 맡겨놨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 쇼핑백을 맡겨놓고 쇼핑백을 찾겠답시고 영화관에 들어갔다가
쇼핑백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긴 거죠. 그러니까 임표행님 말로는 약간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본인이 맡겨놓고 찾으러 들어간다는 명분으로 영화관에 들어간 게 아니었나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매니저가 내용물을 저희도 찾아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조금 깨림칙하고 이상해서 자기들도 새벽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형사들이 새벽에 다녀가셨다. 예. 순찰을 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쇼핑백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고 싶으시냐라고 하길래 조금 망설이다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뒤에서 쇼핑백을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처음 그 쇼핑백 맨 위에 있었던 건 허름한 점퍼. 약간 의류 수거하면서 버린 것 같은 그런 점퍼가 네. 있었고 그걸 꺼내니까 그 안에 문제의 종이가 있었어요. 메모지가. 예? 그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막 이렇게 업체 번호 써있고 그런 메모지였는데 매니저가 그걸 주면서 사실 저희가 이 메모지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일단 여러 장이 있었는데 그림이 일단 3장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장에는 수성 사인펜 같은 걸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자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바스트까지만. 정면 모습과 옆면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때 당시 제가 단발머리에 웨이브였는데 저처럼 단발머리를 하고 머리 끝에 웨이브가 살짝 진 여자를 그려놨는데 이제 눈까지는 멀쩡한데 코랑 입이 이렇게 주먹으로 맞거나 망치로 내려친 것처럼 뭉개진? 네, 정말 되게 잘 묘사를 해서 그려놨어요. 수준급의 실력으로 그려놨는데 그 첫 장을 딱 보자마자 두통이 확 오면서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약간 핑 돌면서 그 다음 장에는 커터칼로 살을 찢는 그림? 네, 그것도 되게 사실적으로 잘 그렸어요. 이렇게 의학책에 실린 해부도 마냥 이제 묘사를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수술할 때 메스로 살을 그으면 살이 위에서부터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그림은 칼로 쭉 찢으면서 내려가는 그 장면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림이 하나 더 있었는데 사실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일단 그 살찌는 그림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다음 장부터는 끄적거린 글이 적혀있는 메모장들이었는데 한 장에는 사회의 불만을 담은 듯한 글을 빼곡히 적어놨어요. 와. 내용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혼자 막 이렇게 약간 피해의식에 쌓여있는 것처럼 살 찌우면 돼. 운전면허 따면 돼. 일하면 되고 돈 모으면 되고 여자 만나면 돼. 나 무시한 새끼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적혀있는 거예요. 일단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 글만 봐도.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무슨 펜션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주소가 적혀 있었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에 데려가서 뭔가 뭘 하겠다라는 듯이 계획을 써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림부터 시작해서 막 살을 찢는 그림이랑 이런 걸 보니까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그 계획서 같은 거는 제 정신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아랫부분은 읽지 않았어요. 그냥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됐어요 이러고 매니저한테 던지듯이 줬고 같이 갔던 임표영님은 일단 그 첫 장 여자 그림 보자마자부터 소름 돋아서 막 눈물 난다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매니저가 저희 반응을 보고 안 그래도 저희도 일단 새벽에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혹시 원하시면 다시 경찰을 불러드리겠다라고 하길래 네 불러주세요. 당장 불러주세요 해서 형사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막 설명을 드리니까 결론은 본인에게 어떤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고 그런 피해를 입힌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 공개 수배를 하고 잡고 이럴 수가 없다. 다만 어제 새벽에 와서 CCTV를 보고 얼굴 사진을 따갔으니까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이거랑 유사한 일이 생기면 참고하겠다. 이 정도. 그리고 그냥 본인이 기지를 발휘해서 잘 빠져나오셨네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화가 나긴 했죠. 그럼 뭐 내가 어디라도 하나 찔렸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본인들은 해드릴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고 백화점 심야 여강 시간에 보안 똑바로 하라라는 정도의 민원만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그 정도? 그래서 보안을 철저히 해달라라는 약속만 받고 나온 거죠. 더 이상 피해자가 없게끔. 그래서 일단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한 3개월 동안 혼자 화장실에서 세수할 때 눈을 감으면 둘이 앉아 있었던 그 순간이랑 막 그 그림을 봤던 게 막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혹시나 내가 쫄아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못 빠져나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하면 막 숨이 턱턱 막히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이야기 듣는 데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아,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그래서 이게 사실 네이트판이나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라 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다니던 애였는데 예. 아, 이게 나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집에 일찍 들어가고 막 그랬죠. 이야, 잠깐만. 좀 정신 좀 네. 차릴게요. 일단은 이 일이 2013년에 실제로 겪으신 일이지만 네네. 혹시 뭐 큰 지역만 말씀 가능하세요? 아, 지역이요? 지역은 노원구였고요. 서울? 네네. 서울시 노원구였고요. 노원구에 있는 백화점 영화관이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아, 근데 조심해야 네. 되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쵸.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네. 그러고 한 반년 있다가 그냥 순찰 겸 그 심야 영화 시간대 그 아는 동생이랑 한번 봤거든요. 보안을 잘 하고 있나? 예. 근데 여전히 보안은 네 그렇더라고요. 아무도 안 서 있고. 네. 그래서 잠깐만. 아유 이거 민원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아니요. 말았는데. 일단은 지금 짬타님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웃으면서 하실 때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쵸. 거지만 아마 네. 비슷한 상황이나 또 어떤 그런 이상한 느낌을 받으시거나 그러시면 아마 그 트라우마가 올라오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 한동안 이제 저도 트라우마였고 이 얘기를 들은 모두가 다 트라우마를 겪었던 거죠. 그래서 아 진짜 너무 무섭다. 나 일찍 들어가야겠다. 절대 혼자 심야 영화 안 봐야겠다. 막 다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날 이후부터 제가 그 해에 남자한테 막 쫓기고 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연달아서. 예? 그래서 되게 많아서 제가 종교가 사실 가톨릭 천주교노라서 좀 창피하긴 하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하도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사주를 한번 봤어요. 오. 봤는데 제 사주팔자 8글자가 다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음기가 강한 남자들 눈에 되게 확 띈다. 헐. 그래서 그런 애들이 너를 이렇게 쫓아다닐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 그래서 내가 그런 애들한테 자꾸 눈에 띄고 표적이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네요. 아, 잠깐만. 그럼 그 무당분에게 아무런 네. 얘기를 안 하고 사주만 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네네네. 일체의 제- 설명을 안 했는데? 네, 그냥 사주가 다 8개가 양이다, 플러스다. 너는 음이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음기가 강한 남자들 눈에 띌 거고, 올해는 약간 피를 볼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나. 그래서 뭐야. 되게 조심했죠. 그 해는. 어머, 음기가 강한 남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네. 음침하고 막 면허 따면 되는데 막 이런 네, 그런 와. 남자들 눈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제가 잘 뛸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했죠. 네, 일찍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이거 아까까지만 해도 그런 의견들이 네. 있었어요. 짬타님이 이야기하시는 중간에 음. 짬타님 혼자 네, 그냥 좀 이렇게 오버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은 그럴 의도가 아닌데 근데 뒷이야기 네네네. 들어보면 그 이야기에 속 들어가겠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죠. 저도 그 남자가 처음에 영화관에 어. 들어왔을 때 사실 저한테 뭘 한 게 없었는데 그냥 제가 사실 촉이 조금 좋은 편이긴 한데 그냥 이게 몸이 아는 것처럼 아 이거 뭔가 지금 공기가 바뀐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된 상황에 내가 놓여진 것 같다는 거를 제 몸이 알더라고요. 일단 갑자기 손이 굳고 막 심장이 뛰고 하면서 그때까지는 그냥 아 이게 나의 기우이길 바랬지만 그 뒤 상황 저를 막 정말 죽일 듯이 잡으려고 뛰어오는 것부터 해서 아 얘는 확실히 나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 뒤에 쇼핑백에서 발견된 것들을 보니까 아 확실히 뭘 하려고 들어오긴 했구나. 도망가신 다음에 엘리베이터 딱 탄 거 보고 막 이랬다며요. 머리 잡으면서 네, 이게 막. 머리에 손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액션을 보는 것도 약간 좀 충격이었죠. 뭔가 먹잇감을 놓친 것처럼 아쉬워하는 그런 액션?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먹잇감 찾으려고, 그죠? 그쵸.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네가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범행을 하려고 했던 사람의 몽타주랑 비슷해서 너를 타겟으로 한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너를 보고 그림을 그리고 미행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소름끼쳐. 아무튼 예,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네. 야, 진짜. 그랬던 사건입니다. 짬타님이 네. 이 사건도 그렇지만 말씀을 진짜 잘하시네요. 아 저요? 미쳤네요, 제가 진짜. 지금 손발이 차가워질 정도로 긴장을 해가지고 이게요? 아 너무 떨렸어요. 네.
와, 타고나셨네, 이분도. 와, 진짜 아유, 너무 세밀하게 몰입되게 잘 이야기를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네. 이 말씀을 해주시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힘드셨을 것 같고. 그쵸. 근데 네. 용기 내서 우리 귀족님들도 항상 조심하셔라.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오늘 네. 알려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짬타님. 네, 감사합니다. 아우, 저는 가문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거 아우. 참여를 하게 돼서 아니에요. 예. 제 버킷리스트를 이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네. 뭐 주변에서 네. 이야기 들으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회가 되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너무 충격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뭐 그게 뭐가 무서워 이럴 수도 있지만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안 무서울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남자고 여자가 그랬다고 해도 무서워요. 솔직하게 이거는 성별이 바뀌어도 무서운 건데 얼마나 그 상황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와,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시고 심야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항상 조심 또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친구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고 이번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이후에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탱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네요, 탱이님. 네, 아이고. 언제 해도 좀 떨리네요. 아이고. 저번에 이제 사연이 올라갔잖아요. 네네.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그죠? 네, 많이 응원받았고, 그리고 또 저랑 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저 그래가지고, 놀랬어요. 나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하고 조금 일반화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탱이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저번에 이제 이야기에서 그 인형 안에 어떤 주술을 했거나 양밥을 했던 걸 알 수 있었잖아요. 한 친구의 네네. 할아버님 때문에. 네. 근데 귀신을 본다고 했던 그 친구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맞아요. 줄거리를 살짝 얘기해 드리자면은, 운이 좋게 3년 동안 같은 반이 됐는데, 점점 애가 이상해지는 그 과정을 제가 좀 옆에서 자세히 봤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막 무서운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로 포인트를 잡고 들으시면 돼요. 사람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거는 이런 이야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죠? 네, 이 친구가 조금 귀신을 들린 건지 아니면 정신이 조금 힘들어진 건지 그거는 그냥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우선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본인이 좀 관상이나 손금 그리고 타로점을 본다고 주장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모르는 신비한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기 초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많이 친해졌고 그 덕분에 저에게 좀 안 좋은 거를 쳐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그쵸. 전 이야기 네. 그것,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덕분에 점점 더 찐친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근데 이 친구랑 공포 메이트로 무서운 이야기도 하고 괴담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귀신 본 적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 좀 시력도 나빠서 사람이 지나가도 가끔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는 나는 귀신 본 적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주 많이 본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서 베스트 이야기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그때 들었던 이야기는 본인이 어떤 상황을 이어서 본대요. 예. 그 장소는 본인 방 창문인데 그 친구 방 창문 건너편에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서 어떤 남자가 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채로 계속 본인을 이렇게 주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든대요. 그래서 그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다가 어느 날도 똑같이 그 상황을 보고 잠이 들다가 확 깼는데
그 남자가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래요. 예. 점점 움직이면서 그 형체만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창문에 거꾸로 된 얼굴을 뒤로 밀려고 한대요. 그 뒤로는 그 친구의 기억이 없대요. 내가 네. 어떻게 일어나서 학교에 왔는지 그 기억이 없대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 창문 건너에 있는 거꾸로 서 있는 남자는 안 보이고 가끔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인대요. 거꾸로 서 있는 남자가. 네. 그래서 아 그러냐 이렇게 맞장구를 옆에서 쳐주고 있는데 근데 너랑 같은 반 되고 나서부터는 그 남자가 좀 안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가끔 보여도 조금 이상한 썩은 표정 지으면서 도망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좀 의심을 했어요. 네. 나한테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혹시 그게 나한테 씌이는 게 아닐까라는 무서움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도 그렇게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랑 공포 메이트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2학년 때도 계속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준 거를 기억을 못하는 건지 저한테 계속 이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네. 무서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듣기 좀 질리니까 계속 들으니까 질리니까 야 너 그 저번에 해줬어 라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내가 언제 안 해줬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아 얘가 왜 그러지? 아 이제 고3도 앞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이러면서 아 그냥 무서운 이야기는 안 해야겠다 하지 말자고 해야겠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계속 무서운 이야기를 안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옆에서 앵기면서 탱이야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 안 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들문서나 하라 그래요. 예. 오. 아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애가 진짜 조금 힘든가 보다 하고 그냥 오늘 나 공부해야 돼서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냥 그 일은 넘어갔는데 예. 점점 친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행동으로도. 애가 얼굴이 안 그래도 하얀데 핏줄이 보일 정도로 계속 하얘지고 창백해지고 불평을 부리고 그리고 좀 계속 부정적인 언행을 하는 거예요. 반에서 저랑 그 친구랑 노는 그룹이 있는데 그 애들은 당연히 그 친구가 귀신을 본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은 좀 그 친구가 말하고 다녀요. 나 귀신 본다? 나 귀신 본다? 나 귀신 본다? 막 이러고 다녀요. 근데 애가 평소 같지 않게 계속 어딜 가면 기빨려. 저기 또 있어 기빨려. 탱이야 안아줘. 나 너무 기빨려.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귀신 본다는 건 힘들고 기가 많이 빨리는 일이니까 그래 뭐 친구인데 안아줘야지 이러면서 그냥 토닥토닥 거렸는데 근데 점점 좀 선이 넘더라고요. 저희 그룹 중에 체육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야, 너 그거 왜 준비하냐? 다른 거 해. 안 된대. 늦기 전에 다른 거 해라. 막 이렇게 마치 본인이 알고 있다는 듯이 예.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주변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막 그러니까 본인이 눈치를 챘는지 미안하다고. 요즘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렇게 말이 튀어나오네? 이해 좀 이러고 도망가고. 예.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날 잡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너가 귀신을 본다고 하고 너의 말이 맞다고 해도 열심히 하는 애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그 후에는 안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우리 교실에서만 안 하는 거였지 다른 교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교실 밖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이제 들린 거예요. 선무당 짓을. 네. 오. 근데 고3들은 또 말 하나에 의미가 중요하고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관심을 받고 게다가 심지어 그걸로 돈을 받고 왜? 그리고 물건까지 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걔가 들을 애가 아니어서 그냥 그래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그때는 그냥 넘겼어요. 근데 이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또 얼추 비슷하대요. 그래서 고3들 사이에선 유명해졌어요. 예. 어느 날 제가 학교 끝나고 청소를 검사하는 역할을 맡아가지고 청소 검사 역할을 하고 학교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 2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반으로. 네. 이야기 좀 하자고.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키가 그 당시에 155도 안 넘었는데 한 170이 넘어 보이는 여자 2명이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니까 좀 무서웠거든요. 이야기를 그래 하자 하고 들었는데 좀 충격적인 거 반, 당황스러운 거 반이었던 게 우선 찾아온 둘의 관계는 한 명은 엄마도 무당이고
할머니도 무당이고 할머니의 엄마도 무당이고 그냥 무당인 집안의 딸인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온 다른 한 명은 그냥 아무런 그런 거 관련된 없는 평범한 친구고요. 그래서 이 평범한 친구가 제 친구한테 점이나 터를 봤대요. 너무 유명하니까 고3들 사이에서. 봤는데 제 친구가 물을 조심하라고 했대요. 물을 조심하면 너 성적 올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그걸 듣고 나왔는데 너무 말이 다른 거예요. 이 말이 다르다는 거는 제 친구가 조심하라고 했던 그 말이랑 그 평범한 친구네 엄마가 다른 무당집에서 들었던 이야기랑 비교해 봤을 때 말이 너무 다르니까 그냥 비싼 돈 들이고 들었던 그 무당분의 이야기를 믿어야겠다 하고 그 말을 무시했대요. 귀신 보는 친구의 말을. 그러면서 제 귀신 보는 친구한테 점을 봤다는 게 알려졌으니까 이제 주변 친구들이 후기를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평범한 친구가 그냥 그거 할 시간에 그냥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는 게 나을 것 같다.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녔나 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물에 관련된 사소한 일들이 생겼대요. 그 중에 하나는 공책 필기 노트가 점심 먹고 왔는데 물에 젖어 있거나 그리고 가방에서 텀블러 뚜껑이 열려 있어가지고 교과서가 다 젖어 있거나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저희가 국어 수행평가 중에서 자필로 써서 내는 수행평가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걸레물에 젖어가지고 연필이랑 그런 볼펜들이 다 번져가지고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출 일자에 못 맞춰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못 받고 그러니까 너무 말이 비슷해지니까 이제 그 평범한 친구가 그 귀신 본다던 제 친구를 찾아가게 된 거죠, 다시. 오, 예. 갔더니 귀신 보는 제 친구가 막 표정을 굳히면서 왜 왔냐고. 왜 왔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했더니 그 평범한 친구가 사정사정 하면서 내가 너 말을 무시했는데 이건 무시해서 될 게 아닌 것 같다. 물에 관련된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귀신 보는 제 친구가 그니까 왜 내 말을 무시해. 내 말 들었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텀블러 하나를 걔한테 팔았대요. 텀블러? 예. 네.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 텀블러를 팔면서 이걸로만 물을 마시면은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 후로 평범한 친구는 좀 강박처럼 이걸로 물을 안 먹은 날은 내가 성적이 나빠질 거다는 그런 강박감념이 생기고 이제 주변에서 좀 그런 게 눈에 보이니까 그 무당 딸이 얘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걸 말한 거죠. 그 무당 딸한테. 그랬더니 무당 딸이 하는 말이 걔는 무슨 말 한 거냐. 내가 봤을 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제 친구를 지켜봤대요. 멀리서 그냥 지켜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귀신 보는 제 친구한테 점 본 친구들의 후기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계속 지켜본 거죠. 왜냐면 걔는 고3 준비를 안 하는 친구였어가지고 지켜볼 수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좀 다급하게 어딜 가는 걸 보고 수상해서 같이 따라왔대요. 따라가는데 저희가 고등학교가 1층이랑 지하 내려가는 그 사이에 신발장이 있거든요. 학생들 신발장. 예? 근데 귀신 보는 그 친구가 신발장 어떤 문을 강제로 열어가지고 신발을 커터칼로 찢는 걸 목격을 한 거예요. 오. 그래서 그 무당 딸이 보자마자 생각을 한 게 얘가 아무 말이나 해놓고서 그 말대로 되게끔 작업을 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혼란이 왔대요. 그게 이유가 걔의 기운에서는 도저히 텀블러에 묻혀있는 그런 기운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텀블러에 있는 기운은 어떤 기운인지 그게 너무 자기 생각 안에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교실에 점심시간에 온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저랑 같이 있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제 모습을 보자마자 걔가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게 텀블러에 제 기운이 묻혀져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당황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무당 딸이 생각하기로는 얘네 둘이 짜고 치고 이런 행각을 벌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한테 따지려고 그날 온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우선 텀블러 좀 보여달라 얘기를 했는데 보자마자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한 몇 주 전에 잃어버렸던 다이소 2,000원짜리 텀블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했죠. 나는 걔랑 무슨 행각을 벌인 적도 없고 그렇게 막 돈을 뭐 얻으려고 그렇게 눈이 시퍼렇게 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 텀블러 잃어버린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무당딸이 가만히 있더니 하는 말이 그 친구가 네 기운을 팔고 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내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설명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준 게 모든 물건에는 크던 작던 기운이 담겨져 있대요. 근데 이게 좋은 기운이든 나쁜 기운이든 담겨져 있는데 아무리 좋은 기운이어도 그 사람한테 맞지 않으면은 안 좋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이렇게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A한테 A의 상황의 기운을 줘야 되는데 B의 상황의 기운을 준 거예요. 오. 그러면 아무리 그 B라는 기운이 좋은 기운이어도 A 상황에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냥 좋다고 다 팔아대고 그냥 말만 하고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친구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니까 내가 좀 이 귀신 보는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관찰을 해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냥 그 상황을 빨리 피했어요. 너무 좀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날에 그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너 내 기운 팔고 다니니? 이렇게 하면 뭔가 예. 미친 사람 같잖아요. 증거도 없고. 오. 네. 그래서 그냥 몇 주 정도 지켜봐야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의식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애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필요 없는 물건을 빌려주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자고 있었는데 제 손을 막 만지고 있는 거예요. 깨보니까. 예. 막 뱀 느낌처럼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물건을 계속 빌려달라 그러고 막 교환하자 그러고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면은 제가 의식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딱 이 사건 이후로 그 친구랑 좀 멀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짝피거를 하면 남자애랑 여자애랑 짝을 맺히잖아요. 근데 제가 실수로 남자의 공을 얼굴에 맞았어요. 그래서 코에서 피가 엄청 나는데 이제 그 귀신 보는 친구가 저를 부축해줘서 보건실로 데려다 줬어요. 예. 근데 체육복에는 위도 있는 목 있는 부분에 피가 많이 묻어있고 제가 소매로 닦아가지고 소매에도 피가 많이 묻어있어가지고 그 체육복을 벗었어요. 그러더니 그 귀신 보는 친구가 갑자기 체육복을 들더니 내가 빨아올게 이러는 거예요. 뭐야, 예. 그래가지고 싫어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나가니까 뭐지? 이렇게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이기도 하지만 조금 미안하기도 한 거예요. 내가 네. 저렇게 착한 친구를 좀 의심을 했구나. 그러고 근데 돌아온 그 친구를 보다마다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왜요? 그 친구가 덜 짠 제 체육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제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켜보다가 너 뭐 하는 거야? 말을 이렇게 건네니까 그 친구가 이게 안 빨려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빨아다 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빨아줄 거면 그냥 갖고 오면 되지 왜 입고 있는 건지도 이해도 안 되고 저는 그냥 무서웠어요. 그 친구 표정이. 그 얼굴은 설렘 가득인데 목소리는 내가 해줄게 막 이러니까 예. 거기서 그냥 그래 알겠어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상황을 빨리 묘면하고 싶었어요. 그냥 저는 좀 무서우면 빨리 다른 상황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다음날에 체육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날에 체육복 받으려고 걔한테 말을 거니까 걔가 비닐도 안 뜯은 새 체육복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거 체육복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친구가 피라서 잘 안 닦여서 새 거 사왔어. 괜찮지? 막 이러는 거예요. 와. 근데 옆에서 친구들은 저한테 야 새 거 체육복 없고 개좋겠다 막 이러고 있고 저는 거기서 뭐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내 거 내놔 막 이럴 수가 없잖아요. 저만 나쁜 사람 되니까. 그래서 그래 고마워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면 저한테 나쁘게 해가 된 건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제가 오히려 거기서 화를 내면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거지. 그렇게 점점 그 사건 이후로 점점 애랑 멀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뒤로 학기를 끝내고 방학이 있잖아요. 그 뒤로 연락을 아예 안 했어요. 연락을 아예 안 하고 2학기를 들어서는데 그 애가 완전 다른 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도 많았던 애가 말도 안 하고 저희가 다가서면 꺼져 막 이러고 막 저희가 괜찮아 하면서 어깨 만지려고 하면 더러워 막 이러고 가지고 쟤 왜 그러지 하면서 그냥 수능도 다가오니까 좀 스트레스 받나 보다 하고 그냥 무시하자 이러고 있는데 걔가 이상한 게 이동 수업 때마다 그 이동 수업을 안 가고 아프다고 반에 있겠다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날에는 항상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물건 없어지는 게 막 명품 지갑이나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짜잘짜잘한 거 있잖아요. 샤프, 공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또 애들은 고3이니까 일 크게 벌리기도 싫고 그냥 다시 사면 돼. 납도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그게 너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애들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없어진 당일날에 가방 검사를 했어요. 오, 그치. 네, 가방 검사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가방 검사를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숨겼는지 사물함 검사까지도 했는데. 그래서 하면서 애들이 그냥 누군지는 솔직히 의심이 가죠. 네. 근데 그게 고가의 물품이 아니고 비싸봤자 3,000원짜리 다이소 물품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애들도 그냥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그냥 납도 그냥 뭐 기부한 거라 생각하지 뭐 이러면서 넘겨요 애들이. 근데 저는 속으로 이거 이렇게 넘기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반장이 넘기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그냥 넘겨야지 이렇게 하고 넘기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완전 이제 교실이 뒤집어진 사건이 하나가 생겼어요. 예. 저희가 급식을 먹고 올라오는데 반 앞에 누가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애들이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야 뭐야 싸움 났냐? 하면서 구경 가자 하면서 가는데 와 그 귀신 보는 척 했던 친구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반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소름 돋는 게 책상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의자를 올려놓고 그리고 책꽂이에 있는 책들을 다 뒤집어 놓고 그리고 사물함에 있는 그 물건을 다 끄집어내서 자기 가방에 넣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체육부 애들이 와서 말리는데도 막 끄떡 안 하고 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가 이렇게 실랑이를 벌여요, 애들이랑. 예. 저희는 무서우니까 조금 거리를 두고 있고 체육부 애들은 막 말리고 있고 선생님도 와서 말리고 있는데 갑자기 걔가 부동자세를 취하더니 자기 가방만 챙기고 교실을 나가요. 예. 그 뒤로 다음 교시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선생님도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다음날에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날이 돼서 그 친구 자리를 가는데 아침 일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오늘 지각하는구나 하고 말았는데 그날 학교를 안 나온 거예요. 그 이후로 한 4일 정도 학교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상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가정방문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애들이 너무 많이 안 나오면은 가정방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반장이랑 부반장이랑 이제 가정방문을 하기로 해요. 그 숙제랑 가정통신문 가지고. 근데 제가 부반장이었었어가지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친구 집이 학교에서 7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갔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마침 이사라도 하는 것처럼 막 아저씨들이 들락날락 거리시고 근데 아저씨들이 하는 말씀이 제 기억상으로는 아니 이 집 구석은 이사할 거면 짐이라도 정리해놓지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쏘아붙이는 게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직 사람이 집에 있나 보다. 왜냐면 이삿짐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건 아직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서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가요. 계시냐고 물어보고.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짐도 그대로 놔둬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방마다 계시냐고 하면서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한 방문이 꽉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예. 여기 문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선생님이랑 거기 이삿짐 센터 아저씨를 도움을 받아서 그 문을 부셔서 열어왔어요. 네. 열었는데 쾌쾌한 냄새랑 막 이런저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냥 짐들 많이 쌓아놔서 나는 냄새. 예. 들어가서 불을 켜니까 와 저는 진짜 엄청 깜짝 놀란 게 침대랑 책상 빼고 모든 게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
책들도 다 뒤집어져 있고 예. 그 여자애들 방에 인형 있잖아요. 예. 그 인형도 머리를 바닥에 박은 채로 뒤집어져 있고 막 액자 같은 것도 다 뒤집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욕을 안 하시는데 보자마자 와 미쳤다 이런 말을 하실 정도로 너무 저희도 놀래가지고 우선은 방을 살펴봤어요. 무슨 일 없나. 근데 저희가 2차로 당황을 했던 게 책꽂이 옆에 물건 전시해놓는 꼬지가 또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저희 반 애들 물건이 빼곡하게 쌓여있는 거예요. 예. 와 이거 보고 저희가 와 이거는 좀 정상이 아니었다. 이 물건은 그래도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물건을 챙기라고 했어요. 저희한테. 그리고 챙기면서 제가 침대 쪽으로 눈길을 돌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 소름을 말로 표현하면은 아이스크림 한 100만 개 먹은 느낌? 예. 침대 위에 제 피 묻은 체육복이 걸려있는 거예요. 여기 있구나. 예. 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체육복을 빨리 빼버리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침대 옆에 스탠드 놓는 작은 서랍장 있잖아요. 그 위에 페트병이 이렇게 있는데 안에 물이 차져 있었어요. 그 물을 봤는데 좀 불그스름한 거예요. 뭔가 그때 당시에 저의 생각으로는 이거 내 체육 보고 빤물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진짜 나빠서 소위 말해 너무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까서 그냥 화장실에 들이붓고 버리고 페트병도 갖고 나왔어요. 그냥 오. 이 방에 나의 존재를 있는 것 자체부터가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물건을 다 챙겨가지고 나가서 학교에 들려서 물건을 놓고 다음날에 바로 그 무당 딸 반으로 찾아갔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무당 딸이 하는 말이 자기도 그 친구를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고 멀리서 봤기 때문에 잘은 모르고 그리고 내가 그 집에 간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은 할 수는 없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다. 걔가 귀신한테 씌인 거거나 아니면은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애 같다. 다행히 다른 사람들 물건이라도 두고 가서 다행이지 가지고 갔으면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를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알겠다 고맙다 얘기해줘서 미리 나한테 경고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선은 그 물건을 주인한테 다 돌려주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소문이 좀 빨라요.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이 또 났어요. 걔네 방에서 이제 거꾸로 뒤집어져 있었다. 이거는 소문이 안 났는데 걔가 좀 정신이 이상한 애였다. 이런 게 소문이 나서 걔한테 점을 봤던 친구들 그리고 걔한테 물건을 샀던 친구들이 저희 반에 와서 걔 책상에 샀던 물건을 다 올려놓고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하니까 몇 명 잡고 물어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말을 했었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그중에 몇 명 이야기를 해주자면은 한 명이 이제 너무 집중력이 딸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었대요. 제 친구한테. 그랬더니 막 그러면은 뭐 유리 같은 것도 조심하고 뾰족한 것들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유도 모르게 그 날은 그 야간 자율학습실이 있거든요. 저희가. 걔한테 점을 보러 간 날이면은 막 야간 자율학습실 자기 자리가 어지럽혀져 있고 어느 날은 의자에 유리 파편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앉을 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 예. 근데 이게 또 소문이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소문들이 하나가 아니라 또 뭐 자기가 지나가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졌다느니 막 뭐가 없어졌다느니 좀 이런 큼지막한 일들 경험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걔한테 점을 봤던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주변 애들이 야 걔 사라진 게 다행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학년에서는 좀 유명한 사건이 됐었어요. 아마 제 얘기 들으신 분들 중에서 어디 학교인지 예상하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랑은 연락은 안 되는데 그때 당시 선생님 말씀으로는 할아버지 댁에 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댁에 가서 뭐 요양 중이다라고만 듣고 그 뒤로는 아무런 소식도 못 들은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이게 왜 소름이 더 끼치냐면 만약에 점을 봤어요. 너는 이렇게 안 좋아질 거야. 라고 하고 자기가 그 행동을 해서 내가 한 말이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와. 네, 자기 말에 신뢰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한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책임감이 강한 친구. 아무튼 어떻게 그러니까 좋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야 너 뭐 유리 조심해 막 이랬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지나가는 거 보고 앞에쯤에 딱 던져가지고 진짜 네. 유리를 피해간 것 마냥 네,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저도 그런 친구인지는 몰랐는데 점점 그렇게 변질되는 거 보고 근데 제가 초반에 거꾸로 뒤집어진 남자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했다고 그 친구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의심일 수도 있고 제 짐작일 수도 있는데 그 남자한테 씌인 게 아닐까. 왜냐면 얼굴을 들이민 이후에 기억이 없다고 저한테 계속 말을 했고 그 뒤로도 계속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은 계속 그 이야기만 해주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 돋는 게 내 이야기 안 들어?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잖아요. 내 이야기 안 들어? 이렇게 말했다는 건 그 남자가 아예 그 애 몸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했던 행동 이야기 안 들을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야.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잡귀 하나가 그 친구한테 씌어서 이제 점사를 봐주는 식으로 하면서 말 그대로 허주 비슷한 느낌이겠죠. 그러면서 친구들이 나를 믿어주면 귀신의 입장에선 자기 힘이 불어날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그죠. 생겨버리는 거니까. 아마 그래서 뭔가 조금 믿음으로 힘을 강하게 만들려고 그랬던 그냥 자작극, 투작 뭐 이런 게 네. 아니었을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걔가 딱 얼굴을 보면 제가 봐도 기가 엄청 약해 보이거든요. 네, 진짜로 엄청 약해 보여가지고 소위 말해 좀 만만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탱이님이 지금 해주신 이야기가 현실 공포기도 하고, 일단은 이런 친구가 학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드물긴 한 것 같다고 느끼는 거는, 제가 이제 남고, 뭐 남중 이렇게 나왔지만, 그런 친구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뭐 점사 봐주고, 뭐 나 귀신을 본다 이런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전교생 중에.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여학교에는 진짜 좀 저도 있나요? 그런 게?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좀 이 그룹에 끼려고 좀 관심 받으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조금씩 있어요. 막 오. 비싼 걸로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뭐 이 친구는 귀신 그런 걸로 관심을 얻고 싶었던 친구가 아닐까. 처음엔 진짜 완전 애들이 다 야 너 진짜 귀신 봐? 이러면서 야, 그리고 점도 본다고 하니까 야 나는 내 미래 어때? 나 잘 살아? 막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돈? 맞아. 관심 받기에는 좋을 수 있죠. 그런 부분이. 네. 예.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늦은 밤인데도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항상 좋은 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확실히 탱이님이 이야기를 잘 하시는 거는 첫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두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이거 자칫 잘못 말하면 별 이야기가 아니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야기를 너무나 또 세밀하게 그 소름 돋는 포인트들을 잘 집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훨씬 더 몰입이 되고 소름 돋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담이나 혹은 더 심한 경험담이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카톡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